네, 시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어보는 순서죠.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동 사태가 생각보다 일찍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게 끝났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 관점이세요?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겠죠. 근데 뉴스를 보면서 참 좀 재미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내용이 좀 약간 달랐던 부분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어저께는 뭐 이란에서는 미군이 80명 정도 사망했다, 뭐 뉴스를 내버렸는데 미국에서는 또 제로다, 뭐 이 얘기가 나왔고 포격한 위치도 미국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경우에는 보복을 받으면 미국은 바로 보복을 하거든요. 근데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 제재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진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저께 장중에 트윗을 통해서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써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는 상승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간에서 선물이 1.4% 정도 빠졌다가 결국엔 플러스로 끝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게 되게 의외의 모습인데, 저는 솔직히 이런 표현을 개인적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짜고 쳤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에서 얼마 전에 500억 배럴인가요? 그 유전을 발견을 했어요. 그 유전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미국하고 여러모로 또 얘기가 좀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 나온 루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죽은 그 사령관이 은행장이라고 합니다. 은행장인데 위안화로 결제를 좀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같이 더 알고서 행한 게 아닌가.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장례식 때 군중이 너무 많이 몰려서 58명 정도가 압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에 대한 보상 심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너무 쉽게 끝났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은 일단 악재는 시장에서 뭐 일부 없어진 거로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변함이 없죠. 예. 어저께 올라선 거는 아주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월봉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파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 파동이 29,200을 돌파하는 양봉이 빨리 나오면 월봉이 한 달 완성 전에 미리 완성이 될 거다. 한 달이 되기 전에 완성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그 매도한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트럼프의 이런 발언을 해서 쇼커버링이 좀 들어왔을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쇼커버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 간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큰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덮인 상황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악재는 일단락 된 것으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달러 얘기가 또 시장에 나옵니다. 어저께 장중한 때요, 1179원까지 갔었어요. 1179원까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1200원 정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본다면 한 1240원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펀더멘탈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가격으로 인해서 일단 이 수출을 좀 지켜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1240원 정도 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경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한다면 이 환율이 그렇게 높을 필요성은 없죠. 다시 지난번처럼 1,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1,200원까지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한 펀더멘탈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양운을 만나서 60주선과의 만남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만났고 이번에 지금 여러 번 여기서 싸움을 하고 있죠. 이거대로라면은 빠질 확률이 좀 있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과거의 후행 스패너를 보면은 확률이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행 스팬이 여기는 잘 뚫고 가지 못하나요, 캔들을.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격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빠질 수 있는 거에 무게를 주지만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은 안 빠질 확률이 높죠. 그럼 어디에 비중을 둘 거냐라고 본다면 과거 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에 저항을 만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빠진다라고 하지만 과거 시점에서는 공간을 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한다면 결국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1,200원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과 같이 더 급등으로 가는 게 상당히 제약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기죠. 제가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 만기 전략을 이걸 월요일 날 못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봤더니요. 일단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 포지션상 누적을 보면 현재 292가 콜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풋은 290 정도가 나오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장 큰 변동성이 없을 수 있다. 물론 포지션이 한 12시나 뭐 1시쯤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면 변동성이 오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이 292, 오늘 보면은 292에서 기관들의 매도가 막 출현을 해요. 콜 쪽입니다. 이 콜 쪽에서 매도. 그게 뭐냐면 이 실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시 이후에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동성이 크게 없는 오늘 하루의 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 12시에 포지션이 변하면 그때 변동성이 크겠죠. 근데 그 자리는 한 290 정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제 기술적 우리나라 시장은 또다시 갭 4개가 형성된 거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어쨌든 갭을 이번에 내려올 때 좀 메워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공감태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말 그리고 연초 쪽으로 가게 되면 기관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그런데 지금 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압력이 어느 정도 강도인지 오늘 하루 종일 좀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고요. 반면에 시장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매수 강도는 어느 정도로 잡히는지 여부도 참 중요하게 판단이 됩니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고요.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